글로벌리 이게 앞으로 시대의 키워드, 화두가 될 거라고 보나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선 저는 과거부터 좀 강조드렸던 기업은 펄어비스라는 회사고,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영화 유심 보시라.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전 뭐 하나를 꼽으라면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네, 오늘 모신 분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한국 시장은 좀 부진한데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정말 계속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증시, 뭐 지금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제 책 미국 주식, 중국 주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에서도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가 이 시대의 석유다. 근데 이 데이터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세상의 데이터의 거의 뭐 과반 이상을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데이터 헤게모니 국가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주가 계속 더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데이터를 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데이터라는 것이 얼마나 좋냐면 사실 테슬라도 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파는데 차의 판매 대가도 받고 데이터도 상납받는. 그래서 구글이나 뭐 다른 여러 기업들이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혜자를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클라우드에서 AI를 통해서 똑똑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3년, 5년 전에 테슬라 자동차보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이나 톨게이트 나가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좋아진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도 미국의 성장주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성장주, 가치주 이거를 이제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반대해 왔어요. 그냥 데이터에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성장주에 몰빵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제 과거에 투자할 것이냐,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혁신 기업들을 바라보시면은 계속 혁신이 가속화되고 이것들이 어떤 시장의 기대감과 여러 맞아 떨어져서 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버블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네.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테슬라 주가의 가장 고평가 구간은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고요. PSR로 계산했을 때 한 4개월 전에 제가 추석쯤에 제 채널에서 영상 올려드렸을 때 PSR 계산했는데 작년 연말에 25배였는데 올해 그 시점에 한 14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한 20배 정도 다시 원복한 것 같은데 테슬라의 PSR은 20배 이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얼마나 매출과 실적이 따라오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더 갈 거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절대 싼 가격은 아니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항상 싸고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못 사요. 그래서 그렇지. 아마존, 구글 살 기회를 안 주네 이러는데 사실 제일 좋은 기회는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은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포를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공포 상황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들이 못 사지. 성장주를 이제는 성장주 시대는 끝났나 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의 그 심지예요. 나의 투자의 원칙은 무엇인가. 스스로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부안해동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815 모니터 같은 채널에서 스스로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어떤 정보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작년에 사실은 테슬라 말고 중국판 테슬라 여기서 소개를 드렸어요. 니오 엑스펑. 올해 비록 중국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감속 성장을 외쳤기 때문에 중국 전반적인 거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보다 지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니오 엑스펑에 대해서. 예.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속된다. 데이터는 계속 그 규모의 경제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한국의 네이버도
저평가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죠. 미국은 상당히 많이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워 할 때는 좀 손을 띄고요. 남들이 차갑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죠. 요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또 불거져서 좀 안 좋은 네. 모습을 보였죠. 맞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는 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는 네, 얘기가 많아요. 대주주 지분도 낮고 그리고 어떤 경영의 모든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많은 분들이 불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불만 야기하면서도 네이버를 계속 씁니다.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블로그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편리함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좀 네이버가 이 한국에서 뭐 메이트한디엠핑, 아마존, 뭐 쇼피파이 이런 것들을 좀 합쳐놓은 무언가가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다양한 한국의 거시경제적인 이런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한국 증시 자체가 좀 침체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다 묻어서 가는데 네이버는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데이터의 미래를 믿는다고 하시면은 원칙 기반에서 본다고 하면 네이버는 이게 왜 쇼피파이도 좋고 아마존도 좋다고 하면은 네이버가 안 좋을 일이 없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업 규제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우리 팡기업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페이스북만 빼고 정말 다 상승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페이스북 투자하기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포를 매수하다. 저가에 그 한참 그 안 좋을 때 저가로 들어가서 지금 수익이 좀 짭짤한데. 그러니까요. 그 최악의 상황에 사시면 지금 한 20%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모든 팡기업들이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페이스북만 20%만 전고점 대비해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스터디해가지고 맞습니다. 들어갔더니 또 다행히.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주커버그가 아니 뭐 그 주가 하락, 실적 하락을 단순히 이거 위기 모면하자고 회사 사명을 바꾸고 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한국의 언론이나 외국의 언론 보면 언론에서 보면은 막 그렇게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주커버그 젊은 창업가 잘 나가더니 이제 성장에 좀 한계가 보이니까 회사 사명 바꾸면서 뭔가 이렇게 꼼수를 핀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내부 직원의 그 폭로 그게 더 큰 이슈죠. 그것도 있고 근데 오묘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뭔가 덮으려고 하는 거냐. 근데 사실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는 한 해, 두 해 준비된 게 아니고 오큘러스 그 VR 그 기기 퀘스트 2 나온 거 시장 점유율이 전체 VR 기기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몇백만 대가 팔렸어요. 저도 집에 샀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2조 원 넘게 주고 통인수를 한 게 페이스북이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사용성이 막 올라가고 몇 년 전에 몇백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를 이제는 4, 50만 원 주고도 충분히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SNS가 새롭게 또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이러고 10년지 대계를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거는 약간 모멘텀 가지고 활용하는 거 아니면 직원의 고발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주커버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창업가의 눈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이게 좋은 씨앗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표님 하시는 의사결정이 맞는 거죠. 이거는 페이스북 억울하겠는데 하면서 바닥에 공포에 투자하면 그때 공포에 대한 매수의 대가로 용기에 대한 대가로 수익은 달콤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이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메타. 네. 뭔가 우리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게임 할 때 게임 아이디 형님이라고 짓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계속 나이가 뭐 어떻건 간에 그 친구를 부를 때 항상 형님 이럴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럼 메타 하니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잡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뭔가 상위에서 딱 정말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을 딱 주는. 난 그게 좀 마음에 들긴 하던데. 메타버스의 메타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키워드를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세게 밀고 나간 거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죠. 그래서 저는 올 연초부터도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중국 투자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스마트폰으로 코끼살이 어디에도 중국에만 투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중국도 투자하고 중국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기차, 바이오 다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반드시 미국도 가져야 되고 미국의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없었는데 이번에 떨어질 때 저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어디든 나가면 페이스북에 대해서 메타를 믿어봐라. 주가가 뻥치지 않는다. 근데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은 메타버스의 어떤 키워드를 제일 먼저 제일 세게 제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좀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 젠슨 황 회장 과거에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다 하겠다는 걸 몇 년에 걸쳐서든 자율주행이든 뭐든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어줬다고 하면 지금 수익이 엄청나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화답을 한 거겠죠.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냥 생기진 않으니까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봐야 된다는 게 이 메타버스에서도 그냥 뭐 메타버스 좋구나 이게 아니라 그 꼼꼼히 안에를 들여다보라 이거죠. 이렇게 박스 안을 까가지고 이게 뭔가. 근데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은 가상의 세계고 가상의 세계에 이미 지금 없습니까? 게임도 있고 뭐 교육용 뭐 산업용 시뮬레이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 쌀알이 될 게 무엇이냐? 결국은 메타버스는 다 그래픽 공간이잖아요. 그래픽 칩이 필요하겠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괜히 메타버스를 막 회사의 사원으로 막 회사의 전사적인 전략으로 내건 게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이 강화될수록 엔비디아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모든 면이 360도, VR이라고 하면 360도가 다 그래픽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하가 이 클라우드에서 걸리고 반도체가 막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또 유니티라는 회사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두 회사가 다 중요한 거예요. 유니티 저 소프트웨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지금 조작 툴. 좀 조잡하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조잡스러운 맞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정확하세요. 이 조잡함이 약점이에요. 약점인데 로블록스 우리가 들어가 보면 유치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게임 그 회사인데 들어가면 정말 유치하거든. 블록들이 뛰어다니거든. 그러니까 레고잖아요. 지금 그래픽이 얼마나 화려한데. 그런데 사실 극강의 자유도를 놓다 보면은 아직은 세상에 지금 데이터 그 연산 능력이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실사를 보여주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실사를 느끼고 싶으면 그 레드 데드 리뎀션 2나 뭐 이런 GTA 5 이런 거 같은 테이크 2 락스타 게임즈에서 만든 진짜 극강의 사실성을 갖다 주는 그런 게임은 엔진이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이에요. 그리고 자체 엔진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자체 엔진 가지고 하니까 막 그 게임들 때깔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유니티는 사실은 게임 때깔 측면에서 좀 떨어져요. 되게 애들 게임 같고 그런데 이게 3년, 5년 전 대비하면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바일 게임들이 과거의 콘솔 게임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고 이 유니티의 이런 그 업그레이드를 누가 서포트 해주고 있냐? 엔비디아가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광원 추적 기술이나 다양한 AI 연산들을 통해서 그래픽의 어떤 그 연산의 부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량이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거든요. 유니티에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유니티 툴이 그렇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마치 유튜브 툴이 좋아지니까 대표님도 더 잘 되시잖아요. 똑같아요. 유니티 툴이 좋아지니까 개발자들이 3명, 5명이서 돈 10억만 모여도 NC소프트 리니지 W 못지않게 멋진 그래픽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리니지 W는 그래픽이 참 옛날 같습니다.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욕을 먹는 건데 유니티가 이렇게 변신하고 개선되면서 전 세계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수익 모델, 새로운 플랫폼 만드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계속 이제 그 막 이렇게 만개를 해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니티나 이 엔비디아는 앉아서 사실은 길목 장악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상에 쌀알 역할을 하는 게 이 엔비디아와 유니티의 조합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얘기를 하다가 지금 메타버스 쪽에 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한국에서도 사실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지금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이게 글로벌리 이게 앞으로 시대의 키워드, 화두가 될 거라고 보나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선 저는 과거부터 좀 강조드렸던 기업은 펄어비스라는 회사고 그때 NC나 넥슨을 제가 추천 안 했던 이유는 사실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는 진짜 이 창조성이 필요해요. 네, 창조성은 어디서 나오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오죠. 이제 막 고압적으로 상명하달식으로 되면 안 되고, 야, 돈 벌어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야, 뽑기 잘해서 이게 수익을 내자. 이거는 도박회사고. 펄어비스 같은 데는 좀 순수한 창조성이 있어요. 우리 찐또백이 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의장님부터 쭉 아래까지 쫙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창조 정신으로 똘똘 뭉친 좀 이런 진짜 예술가 집단 같은 느낌이 있는데 미국에서 테이크2 이런 데는 진짜 그런 완벽주의가 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은 기술도 기술이거냐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 순수한 창조성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되게 압도적인 어떤 진짜 미국 못지않은 세계 탑3의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BTS 뭐 이런 거 보시면은 한국 웹툰 뭐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룰을 세팅할 정도로 이제는 수준이 올라간다 이거죠.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뭐 오징어 게임도 보셨지만 넷플릭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메타버스는 사실은 석유가 안 나와도 되고 우리가 부존 자원이 없어도 그냥 똘똘한 머리로 창조성 있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존중하는 파트너십 문화로 가서 이렇게 창업가 정신을 극대화시켰을 때 이거는 더 잘 된다. 그래서 한국의 창업가들, 한국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한국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뭐 50만, 100만, 150만 이런 유튜브 채널이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에. 예, 특히 경제 경영에서 진짜 815 모니터만큼 이렇게 큰 거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는 채널이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진짜예요. 난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뭐 브리지워터 있지 않습니까? 레이달리오? 그 채널 들어가도 몇십만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기엔 1000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 한국의 이 컨텐츠 역량이 기술과 만나서 그래서 지금 뭐 페이스북도 메타 선언하면서 소셜 테크놀로지 컴퍼니라고 외치고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근데 한국은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팅이 능력, 이제 순수한 창조성. 진짜 뭐 이 헐리우드 못지않게 한국의 이 창조성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스토리 라인부터 모든 거 음악까지 다. 근데 게임까지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메타버스의 좋은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메타버스 최근 뭐 NFT 이런 해서 많이 좀 과열 양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서도 한번 버블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뭐 테슬라발 테크 버블이 한번 올 수 있다 해서 테슬라 한 30%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실적 좋아지면 그때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메타버스 NFT 관련된 주식은 지켜보다가 이제 한번 한풀 꺾이면 그때 사람들 이제 공포에 아웅다웅 할 때 그때 뭐 주워 담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지금 막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지금 막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최근에 뭐 어떤 게임 회사는 뭐 NFT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위메이드. 그렇죠. 뭐 얘기해도 돼, 뭘? 아니, 국내 주식을 또 안 좋다는 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좀 과열 양상이 좀 있죠. 예. 우리 PD가 위메이드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약간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인조이 하면 되는 건데 신규로 들어가기는 무섭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실 말씀 잘하셨어요. 위메이드 같은 게 사실은 아르헨티나에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건 또 이제 크립토 그 가상화폐 쪽인데 암호화폐 쪽인데 그 샌드박스 한국의 샌드박스 회사 말고요. 이제 샌드박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이 딱 전략이 위메이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있어요. 게임 약간 로블록스 같은 이렇게 좀 캐주얼한 이런 자유도가 되게 높은 메타버스 게임이에요. 이렇게 오픈으로 뭐 땅도 뭐 자기가 차지하고 그 땅 위에 자기가 뭐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또 자기가 아름다운 옷과 멋진 아이템을 갖고 막 서로 상호 교감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의 아이템들이 막 그 지금 경매가 돼요. 경매되는 방식은 non-fungible token NFT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근데 그 세상은 메타버스 세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메타버스와
크립토 NFT가 이게 융합이 돼 있고 그 NFT 토큰으로 거래되는 아이템이 막 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까지 가요. 예, 그냥 디지털 컬렉션 그 아이템들이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암거래로 막 이렇게 리니지 뭐 검들이 몇천만 원에 판매되지만 거기선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건 가격이 프라이싱이 주식시장처럼 딱 정해져 있고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원화 베이스 뭐 달러 베이스가 아니라 이더리움 베이스죠. 이더리움 베이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이 이렇게 활성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영화 유심 보시라.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외계인 같아요. 진짜 지구에서 벌어진 일을 한 10년 앞서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그 세상이 현재 진행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메타버스와 이 그 크립토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페이스북 같은 엄청난 뭐 기업 그 브랜드 가치가 한 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이라는 네, 브랜드 네, 가치가 그거 대신 메타를 선정할 정도면은 엄청난 그렇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보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사신 근거에는 제 생각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업하셨고 지금도 창업가시고 대표이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사명을 아무 때나 바꾸진 않잖아요. 그죠? 회사 이름을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815라는 이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지죠. 주커버그 입장에서도 페이스북이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자기 애기 같고. 근데 얘를 지금 둔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10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엄청난 의사결정 그리고 수년에 걸친 준비가 아니었으면 안 됐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잘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기존엔 전 페이스북을 좀 약간 올드한 감성 이게 혁신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그리고 오큘러스 VR은 인수했는데 왜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하락한 상황에서 뭐 전고점 가려면 좀 더 남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이 회사 본질은 좋고 지금 그 메타의 선언을 통해서 본질은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시장과 반대적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테마 붐을 일으키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가격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자 이런 관점이라면 네.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네. 로블록스나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아니면 이것도 역시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빠지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유니티는 뭐 그렇게 막 과열양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블록스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는 되게 유니버설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바일 게임의 거의 뭐 한 반 이상이 유니티 베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 또 인디 게임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유니티는 그냥 안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로블록스는 게임에 대한 그 게임이 사실 유튜브처럼 이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게임 안에 게임이 또 있고 그 안에 생태계가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그 게임을 정작 게이머로서 해보면은 좀 유치하기 짝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 아들이나 조카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 방식이 나는 정말 이해가 되고 나는 이 로블록스 생태계가 앞으로도 더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게 보인다. 그 안에서 BTS 그 콘서트도 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커뮤니티가 계속 더 자라날 것 같다. 아직 뭐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실제적으로 확장이 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시아 지역 확장을 통해서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유니티는 좀 더 스트롱한 어떤 뭐 좋게 보고요. 그리고 로블록스는 약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좋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전 뭐 하나를 꼽으라면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구글 같은 데만 해도 사실 창업가 본인은 경영 일선에서 좀 빠져 있죠. 세리게 브린이나 이런 분들. 근데 젠슨 황 CEO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죽 잠바 입고 에너지 넘치게 그냥 회사를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창업가의 동력이라는 게 여전히 제 생각에 한 5년, 10년 더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넷플릭스도 전 좋게 봐요. 그러니까
리드 헤스팅스 그 대표님이 항상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언론들한테 얘기하는 건 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항상 그거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 한 5년 동안 좀 봤는데 나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수적으로. 근데 말은 던져놓고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게 그분뿐만 아니라 그 회사 안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랜 기간 지켜보다 보면 10,000시간 이상 지켜보면 느껴지거든요. 예, 컬처라는 게 결국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는 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어떤 유기체 아닙니까? 이게 뭐 돈 쪼가리 아니라 이거죠. 기업이라는 거는 유기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기업도 인격이 있죠. 품격이 그렇지. 있고. 예. 넷플릭스나 엔비디아 같은 데는 품격과 인격과 에너지와 막 이런 막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그런 회사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은 인사이트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